레오나르도 다빈치.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? 아마 그렇죠. 바로 그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. 근데요, 오늘은 그 신화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진짜 천재, 그 사람 자체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.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만약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사실은 가장 덜 중요한 거였다면요? 지금부터 화가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림,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죠? 이 그림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레오나르도한테 예술이란 과학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었어요.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눈 같은 거였죠.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? 네, 바로 박식가.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?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다빈치의 천재성은요,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. 아주 단단한 토대, 바로 끝없는 관찰 위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거였죠. 1452년 이탈리아 빈치에서 태어나서 14살에 피렌체로 갔어요. 당대 최고의 공방에서 기술을 배웠죠. 근데 정말 중요했던 건 이때 생긴 습관이에요.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미친 듯이 관찰하고 기록한 거예요. 새가 어떻게 나는지, 물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 뭐 하나 놓치지 않았죠. 그리고 그의 무대는 밀라노로 옮겨집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재능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해요. 단순히 그림 그리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말이죠. 밀라노 공장이 그의 후원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빈치한테 그림만 그리게 놔두질 않았어요. 자, 너는 우리 궁정 화가도 하고 파티 기획도 좀 해봐. 아, 맞다. 전쟁해야 되니까 신무기 설계도 좀 해주고. 이런 식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때요? 해부학, 기계공학, 건축학 이 모든 걸 넘나들면서 지식을 막 융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.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이 응축돼서 터져나온 첫 번째 걸작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. 여러분, 이건 그냥 종교 그림이 아니에요. 차원이 다릅니다. 자, 이 그림이 딱 포착한 그 순간을 한번 보세요.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? 너희 중 하나가 날 배신할 것이다. 바로 그 말이 터져나온 그 찰나, 다빈치는 그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 거죠. 이 그림의 구성을 뜯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. 보세요. 예수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고요한 중심축을 딱 잡고 있죠. 그리고 제자들은요. 12명이 3명씩 4그룹으로 나뉘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부정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죠. 심지어 그림 속 모든 선들이 저기 저 창문까지도 전부 예수한테로 향하게 해서 우리 눈을 그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. 근데 진짜 혁신은 바로 이겁니다. 원래 그전까지 그림들을 보면 배신자 유다는 항상 왕따처럼 식탁 저 건너편에 혼자 그려졌거든요. 나쁜 놈이라고 딱 낙인 찍은 거죠. 근데 다빈치는 어땠어요? 유다를 제자들 사이에 섞어놨어요. 대신에 얼굴에만 그림자를 들이우고 손에는 돈주머니를 꽉 쥐게 했죠. 이건 그냥 악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한 인간의 비극을 그려낸 거예요. 차원이 다르죠.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준 이 인간 드라마에 대한 깊은 통찰력, 이게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. 도대체 뭐가 이 그림을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표정이죠. 지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동시에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입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, 실제로 보면 크기도 엄청날 것 같죠?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. 세로 길이가 고작 77cm입니다. 생각보다 훨씬 작죠? 하지만 그 아담한 크기와는 완전 반대로 그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추정되는 보험 가치만 해도 무려 8억 6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1조 원이 훌쩍 넘어가요.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그림이 지금처럼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가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. 바로 1911년에 딱 한 번 있었던 도난 사건.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역설적으로 그 명성이 폭발해버린 거죠. 모나리자의 그 신비로운 분위기, 그 비밀의 핵심에는 바로 스푸마토라는 기법이 있습니다. 연기처럼이라는 이탈리아어 뜻처럼 윤곽선을 일부러 그리지 않고 물감을 여러 겹 겹쳐서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.
바로 이것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주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거고요. 자,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이 모든 창의성의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의 원천, 그의 노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그의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 이미지가 딱 보여줍니다. 왼쪽이 노트에 남긴 인체 해부도고 오른쪽이 그의 그림이에요. 믿기지 않지만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하면서 얻은 이 과학적 지식이 그의 그림에 저토록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었던 겁니다. 근데 그의 상상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노트 속에는 새가 나는 걸 연구해서 만든 비행기계, 낙하산, 심지어 요즘 탱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갑차 설계도까지 들어있었어요. 그러니까 수백 년은 좋게 앞서간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퐁퐁 솟아났던 거죠. 지금까지 발견돼서 남아있는 노트만 해도 무려 13,000페이지가 넘어요.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이 방대한 기록들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보게 하려고 그 유명한 거울 문자,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거꾸로 써내려갔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500년 전 사람인 다빈치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? 왜 그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걸까요? 그의 유산을 지금, 여기, 우리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.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, 다들 아시죠? 그가 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. 잡스는 애플의 성공 비결이 기술과 인문학,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의 교차점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. 이거 정확히 다빈치가 평생을 살았던 방식 그대로예요. 그리고 그의 생각하는 방식은요.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? 바로 스팀 교육 모델과 그냥 똑 닮아 있습니다.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에 예술, 아츠를 더한 이 융합교육. 그 원조가 바로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셈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게 잘게 쪼개지고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느라 분야와 분야를 넘나들며 세상을 연결하고 더 큰 그림을 보는 박식가가 되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? 레오나르도의 삶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